시사기창 이 착한 재개발 재건축 이번 시간에는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어떤 동네에 한번 들어서면은 그 아파트가 사실 가장 그 아파트 값이 비싸지잖아요.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? 그 새 아파트니까 당연히 가격이 제일 비싼 게 뭐 당연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진짜 좀 다른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. 그 문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거의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일단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사비가 올라갑니다. 이 때문에 어느 현장이든 조합원 총회가 열릴 때마다 공사비 문제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. 조합원들 지금 추가 분담금 내라면 내실 거예요? 아니요. 안 내긴 뭘 안 내. 안 내면은 키 안 줄 거 아니야. 반말하지 마시고요. 그러나 시공사는 이런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.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.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박수치고 해산했습니다. 사실 그런데 이 조합,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야 사실 건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? 시멘트 한 포에 얼마 하는지, 아파트 짓는데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, 또 덤프트럭이 몇 대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, 조합은?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사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. 조합이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.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일단 시공사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설계 변경을 계속하면서 공사비를 최대한 끌어올립니다. 그러면은 이 조합원들은 사실 불안하잖아요.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려고 재건축, 재개발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? 그때 이 시공사들은 항상 말하는 게 분양가 걱정하지 마라. 이거 최고로 올리면은 지금 이 정도 공사비 올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. 큰 돈 벌 수 있다.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.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옆 동네에서 많이 봤거든요. 옆 동네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큰 돈 버는 걸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겁니다. 당연히 분양가를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여야 될 굉장히 강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. 조합이. 그래야 내 부담이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과거에는 심지어 어떤 단지들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새 집 얻는 건 물론이거든요. 심지어 현금까지 받는 데도 있었어요. 청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. 사실은 이게.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원래 건설사들이라는 게 아파트 튼튼하게 잘 지어서 거기서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원래 건설사들 하는 일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 이 재건축, 재개발 시장에서는 건설사가 아파트 짓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. 분양에 손을 댑니다. 분양은 원래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요즘은 다 브랜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? 뭐 레미안이니 푸르지오, 뭐 자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 아파트를 다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그 아파트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분양가를 최대한 하여튼 간에 끌어올립니다. 그래야만이 여기서 공사비 올라가는 걸 조합원들이 문제 삼지 않거든요. 시공사가 분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은 아마추어고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공사가 분양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걸 거의 다 결정을 해요.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서 얻게 되는 이제 시공이익이 일반 시공이익보다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을 좋아하는 건데.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어느 지역에
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은 늘 그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이 됩니다.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실 뭐 별 문제 없어요. 그런데 그게 신호탄이 돼서 그 인근 주변의 동네 아파트들을 다 같이 끌어올리거든요. 서울은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잖아요. 수요는 여전히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자들은 그러죠. 야, 새 아파트가 저렇게 비싼데 아무리 봐도 나 새 아파트 못 들어갈 것 같아. 그렇다면 주변 아파트라도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또 주변 아파트의 수요가 또 몰림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을 또 자극하게 되고. 자, 그러면 이 민간 건설 회사가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불법만 아니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게 높이는 게 그거 잘못된 거냐?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죠. 또 민간 이 토지 소유자들, 이 주택 조합원들이 내가 살고 있던 헌집 이거 갖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새 집도 그냥 얻고 또 돈도 좀 벌겠다는데 그게 그럼 그렇게 잘못된 거냐?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죠. 그렇지만 말이죠. 이 소수의 민간 건설사와 이 주택 조합원, 토지 소유주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여기서 챙겨가는 대신에 그 반면에 우리 사회 나머지 전체가 이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는 이 피해가 너무나 큰 거죠. 그런데 원래는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 사업이 공공사업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도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라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 출발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재건축 주택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한테 국가에서 독립된 어떤 행정법인으로서 매우 큰 혜택과 또 권한을 부여합니다. 왜냐?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라. 정비조합은 실제 공법상 법인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적 법인인 정비조합에 이 대행해준 성격을 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용적률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제곱미터 땅 위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 있는데 이 아파트가 한 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야. 그리고 이게 10층이다 하면은 100 곱하기 10 하니까 이게 딱 10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? 이러면 용적률이 100%입니다.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용적률을 여기 재건축한다고 해서 200%로 이제 높여줬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10층짜리가 20층을 지을 수 있는 거겠죠. 원래 여기 있던 이 10층짜리 아파트에 있었던 주민들이 새로 지어지는 이 10층의 새로운 아파트를 거저 얻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거저 생긴 이 10층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신들의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용적률을 그럼 300%로 올려줬다. 그럼 이걸 30층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서 공짜로 이거로다가 새 집을 자신들은 짓고 이건 팔아서 돈도 벌 수 있는 거죠. 이건 사실 굉장한 혜택이죠. 혜택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 이 용적률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걸 이 원래 토지 소유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재산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거 아닙니다. 그거 착각입니다. 용적률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에요.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땅에 부여하는 거죠. 이 땅은 이 정도의 용적을 갖는 게 맞겠습니다. 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자기 거겠어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준 거죠. 공공에서 부여한 용적률에 대해서 공공이 개입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. 게다가
이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사실 이거는 주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10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층이 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사니까 그동안 기존에 여기 있던 상하수도 시설 다 늘려야 합니다. 전기 공급 시설 이것도 다 늘려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원래 뭐 한 2차로면은 여기 충분했었는데 그동안 10층짜리 주민이었으니까 이 2차로도 뭐 4차로나 6차로로 도로도 다 넓혀줘야 할 겁니다. 이런 사회적인 구축 비용, 이 돈 누가 냅니까?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럼 이거 내겠습니까? 아니죠. 이런 돈들은 다 사회가 부담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줄 때는 용적률을 거저주지 않습니다. 돈 받고 사라고 합니다. 왜냐? 이런 사회 인프라들을 다 사회가 구축해줘야 되거든요. 사람의 무릎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면 무릎이 되게 힘들잖아요. 그런 비슷한 거죠. 그러니까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그거를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. 이거는 공공의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거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혜택은 어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서도 모든 그 조합원 주민들이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. 소수긴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. 그렇지만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70%만 동의하면은 나머지 30%의 주민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들어눕는다고 해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. 왜냐? 공공사업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권한을 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. 순수히 그 민간 사업이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높여준다든지, 그다음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, 그다음에 이 토지를 수용하게 해준다든지, 명도소송과 같은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준공공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의 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민간인인 소수의 그 조합원과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 이 둘이 서로 결합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여기서 일으킵니다. 그리고 그 막대한 불로소득을 둘이 나눠 갖고 청산하고 끝납니다. 그러다 보니 공공성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착취적인 개발 모델이 돼버렸거든요. 그 근방에서 제일 비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,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몰라도 비싼 주택을 공급해서 사람들이 취득하기 어렵게 한다면 결국 그 목적의 절반 정도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. 이거는 어쨌든 이 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한계 등등 여러 가지가 결부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공공사업이 아닌 거죠. 자, 그래서 이 착한 재개발, 재건축이라는 게 그럼 뭘 말하는 거냐?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그 일부분이고 뭐 전체 자세한 내용, 도대체 뭐가 착한 재개발, 재건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방송된 시사교육창 본방송편을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 전체 내용 아마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상입니다.